실제로 이제 전기 비장 탐사 어떤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요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시간이 나고 이해가 되신다면 이러한 그림을 답안지에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전기 비장 탐사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아주 멋들어진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안 하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전압 전극 두 개하고 전류 전극 두 개를 이렇게 설치해서 쭉 움직이면서 전류를 계속 보내면서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 측정, 전이라는 이야기는 V라는 전압이죠. 전압을 측정해서 가비저항, 겉보기 비저항을 구하고 가단면도는 PSEU DO 섹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글로 읽으면 섀도우라고 읽습니다. 섀도우 섹션. 그래서 역산 해석을 해서 인버션 해서 전기 비장 곡선들을 그립니다. 여기 전기 비장 곡선도인데 2000옴, 2000옴 이렇게 쭉 옴수가 높은 거. 여기는 250옴, 200옴, 200옴 이렇게 동일한 어떤 저항치를 이렇게 계산해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등비저항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적으면 저비저항대, 값이 크면 고비저항대 이렇게 해서 먼저 전기비장 곡선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판단할 때 저비저항대는 어떤 특성인가 하면은 비저항이 적은 어떤 지역은 조금 전에 이렇게 했죠. 물이 많다든가 염도가 많다든가 점토가 많다든가 그래서 오염 영역, 공동, 어떤 터널, 그 점토가 충전된 공동, 그 다음에 단층과 파쇄대요. 큰 거 좀 적어주세요. 단층과 파쇄대. 단층과 파쇄대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 용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이 비저항 값이 적게 측정이 된다. 근데 비저항이 큰 곳은 베드락, 기반암, 프레셔락, 신선한 안반이죠. 이러한 것은 안반이 단단한 곳에서는 이렇게 전기 비저항 값이 커집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전기 비저항을 탐사를 한다. 자, 이것을 전기 비저항 단면에서 3차원 영상등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그래픽화 시키면은 저비저항되는 뭐 청색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고비저항되는 적색이나 이렇게 빨간색 계통으로 보라색 나타내면은 색이 청색 계열로 갈수록 저비저항이고 자, 붉은색 계통으로 갈수록 고비저항되면서 신선한 안반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어떤 3D 또는 3차원 영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이렇게 한눈에 컴퓨터를 쭉 열어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부 집안의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전기 비장 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혹시 이런 전기 비장 탐사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하나 좀 이렇게 답안지에 적어 주셔도 좋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전자 탐사 중에서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GP면 또는 지하 레이더 탐사, 첨부 지하 구조 탐사 방법. 첨부라는 이야기는 얕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나왔고 토질 기술사에서 나왔고요. 별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 문제를 이 시간에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좀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GPR 탐사의 정의. 전자탐사의 일종이고 전자기파 반사파 이용하고 송신 안테나에서 방사된 전자기파가 반사면에서 반사토가 되어 수신된 전자파 주시를 이용하고 지방구조, 지하 매스물, 상하수도 관라 등을 영상화하는 탐사 방법이다. 시간 영역 탐사가 주를 이루며 첨부 지하구조 파악이 이용된다. 이런 내용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얕은 지역의 지하구조 파악이 이용이 된다. 그리고 요걸 한다. 지방구조, 지하 매스물, 관로 등을 영상화하는 탐사 방법이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전자기파 반사파를 이용한다. 이런 정도. 이런 내용만 키워드로 주워가지고 여러분 답안지에 기술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송수신 안테나 TX, RX를 사용해서 움직이면서 한다. 터널 전방 1, 2m 정도를 대상으로 판단하기 좋다.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브노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 그림, 여러분 시공기술사 문제는 답을 쓰실 때 뭐 그렇게 완벽한 설명이 안 돼도 됩니다. 전체적인 개념만 툭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시면 돼요. TX 송신기, RX 수신기 이 두 개를 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팔을 계속 쏘면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공동 터널이 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쌍수도관, 하수도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층대, 이렇게 파쇄대, 프랙처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곳에 파들이 반사된 것을 수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주시곡선을 그립니다. 거리별 주시. 주시라는 이야기는 달리는 시간, 트래블 타임, 점퍼가 같아서 오는 도달하는 시간을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시곡선을 그리면은 어떤 해절 현상은 이렇게 나타날 거고, 리프렉션, 반사판은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컴퓨터에서 분석해서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분석이 되더라. 하부에 만약에 이렇게 매설관이 있다든가 기반함이 있으면 파들이 이렇게 반사된 걸 확인해서 이 파들이 가면서 이렇게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면은 요거는 기반함이 되는 거고, 여기서 파들이 가다가 막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뭡니까? 아, 매설 갈로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GPR 개념도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GPR 탐사 방법은 전자기파를 사용한다. 레이더파. 수십 메가헤르츠 이상, 보통 10에서 약 1GHz 정도 사용하고, 송수신 안테나를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동을 한다. 요 송수신, 송신 안테나를 동일한 간격 유지하는 상태에서 같이 쭉 움직이면서 이 팔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처리 및 해석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보통 라단이라든가 그라딕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최종 단면도를 작성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활용, GPR 결과의 활용, 육성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간, 지중 케이블, 지하 매설물 등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구조물 기초 설계할 때 지정물 이슬 대책 수립에 활용이 되고, 얕은 지역, 지표면에서 얕은 지역의 탐사에 유용하고, 하상의 태적물, 기반함 조사할 때 사용이 되고, 토목 구조물 비파기 감사할 때, 철근 등 이런 거 비파기 감사할 때 사용이 되고, GPR 특징, 장비가 간편하고 작업 용이하고 해상도가 높다. 그 다음에 전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적용성이 좀 곤란할 수도 있다. GPR 경우 토층의 전기 전도가 높아서 가탐 심도, 탐사 가능한 심도는 약 한 10m 정도 이내에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런 GPR 장단점, 앞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표만 암기하셔도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 잠깐 지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탄성파 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8번째, 탄성파 탐사. 이것은 토목시공 기술에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향후에 나올 소지도 있죠. 종류는 크게 굴절법과 반사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안동의 모 현장에서 어떤 현장인가 하면은 화장터 공사. 공사 명칭은 장사문화공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장내 시설은 조금 좋은 명칭이 붙어 있어. 대구인 경우에는 뭐 명복공원 이런 말을 씁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데, 이것은 대구에 있는 거 경상북 도청이 안동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에 도청이 들어오고 경찰청이 들어오고 교육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어떤 쓰레기 처리장, 그다음에 이런 각종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쭉 들어오는 지역인데, 이 현장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사면을 조성한 상태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면을 깎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어떤 건축 구조물 해서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선에 이렇게 있겠죠. 암판정을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절터부의 어떤 안정이나, 이 절터부는 어떻게 됐냐면은 보강 옹벽판을 이렇게 설치를 한 상태에서 어상과 시공하는 그런 어떤 사면 구조물입니다.
명칭은 뭐 보강통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상가공법이죠. 어상가공법인 앞에다가 보강판, 큰 콘크리트 기성 보강판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사면을 보강하는 그런 현장인데, 물론 이 이제 안판정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지질조사 보고서, 보령조사 보고서하고 실제 현장에서 안판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유관 관찰해서 암을 판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내포되어 있겠죠. 다행히 이런 현장이 있으면은 이 발주처에서 발주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아주 현명한 분이죠. 그분이 어떤 이 조사비를 넣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성파 시험 탐사 조사 비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탄성파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선을 이렇게 깔고, 측선을 이렇게 체인 남바벨로 똑같이 측선을 깔아주고 탄성파 탐사를 하죠. 그래서 이 섹션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부 섹션 암질이 나타납니다. 이제 탄성파 속도는 VP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프라이머리 초기파. 탄성파는 일종의 지진파입니다. 프라이머리파. VP 속도. 탄성파 속도를 구해가지고 이 암질을 판단을 하죠. 그리고 보통 암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이 암석 시료 채취해가지고 시험실에 공인된 시험기관에 보내가지고 이 탄성파 속도를 측정을 하죠. 암석의 탄성파 속도하고, 그 다음에 원지반 현지의 탄성파 속도 VP하고, 그 다음에 이 암석의 강도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암 판정을 하죠. 그래서 이걸로 뭘 판정합니까? 리퍼빌리티 판정을 하죠. 그래서 이 암이 뭐 연암이다, 보통암이다, 경암이다, 극경암이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암 판정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실제 현장의 어떤 암이, 노출된 암이 같은 거냐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암 판정 기준도 각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국토부 기준이 다르고요, 뭐 수자공사 기준, LH공사 기준, 도로공사 기준, 각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이 리퍼빌리티 판정하는 기준들이 외국 기준도 있고 일본 기준도 있고 이런 걸 쭉 종합해서 여러 암 판정을 하는데, 다행히 이 제가 감리했던 이 현장에서는 이러한 탄성파 탐사 그 중에서도 굴절법이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탄성파 탐사 굴절법으로 판정을 해서 암 판정을 했습니다. 아주 객관성 있는 암 판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단선별로 이 단면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면에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것은 연암이다, 봉암이다, 뭐, 자, 연암이다, 뭐, 보통암이다, 이렇게 암선들을 쭉 이 종단면상에서 이 암선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종단면도 하나, 이 종단면도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암 판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이 탄성파 탐사다. 이것을 이제 터널에 적용하면 터널 전방의 어떤 암질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굴절법은 피파 속도를 한다. VP. 원리는 스넬의 법칙을 한다. 스넬수로. 스넬의 법칙은 여기서 이런 지표면에 탄성파 이렇게 입사가 되면은 V원하는 속도로 입사가 되면은 V타라는 속도로 이렇게 꺾여서 나간다. 그래서 산시타 꺾이는 각도 굴절각분의 산시타 입사각은 속도와 비례한다. 이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굴절법이다. 그 다음에 반사법은 호이겐스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 반사되는 이 각도는 시타원과 시타도는 똑같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동일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반사법이다. 이 반사법은 해석이 좀 복잡하고요. 이 굴절법은 저는 탄성파의 어떤 주시곡선으로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주 이것보다는 조금 편안한 방법이,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해석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굴절법 탐사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면에서 암 판정할 때도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터널에서 막장 전방 이상대 파악할 때도 이 탄성파 탐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